유학을 좀 고민하고 유학에 대해 좀 궁금증을 가지신, 좀 아예 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이. 내 나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독일에 나가기에. 독일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98인데 저보다 언니 오빠도 계시고 지금 내 또래 98이 입시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오빠들도 계시고 언니들도 계시고 그래요. 한국에서의 98은 이미 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한창 공부하고 있는 나이대인 것 같고, 딱 30에 나와서 석사 준비하시고 공부 시작하시는 언니 오빠들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 요즘엔 좀 AI한테 물어봐도 대강 알려준다고는 하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고정 지출은 일단 월세, 그리고 공과금, 전기 인터넷 공과금이랑, 그리고 식비, 그리고 여기는 학생 보험비를 매달 내야 돼요. 합쳐서 월세 저는 600으로 잡았고, 사실 전기 인터넷 포함해서 지금 600 정도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보험은 매달 150유로 정도를 냅니다. 조금 인상돼가지고. 그리고 식비는 100유로에서 150유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줄이고 외식 안 하고 마트에서 막 장 보고 연습실 도시락 싸서 다니고 그렇게 하면 사실 100유로로도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필품들 비용도 또 들잖아요. 먹는 것 이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한 150유로? 한 달에 최소 900유로 정도 들지 않나? 진짜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빵! 진짜 막 이렇게 베개만 한 빵이 알바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확실히 알바하기엔 대도시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뒤셀도르프에 살고 있는데 도시 특성상 한식당도 많고 한국인 분들이 하시는 한국 카페도 있어가지고 저는 한국 카페에서 먼저 알바를 시작했었어요. 나오자마자 시작했고, 여기는 시급이 이제 또 올해부터 올라서 13.90유로를 받거든요. 인건비가 높은 편이라, 네, 그거에 비해서는 독일에서 알바하는 것이 꽤 괜찮다. 현재는 이제 무직슐레에서 애기들 레슨하고 있어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등록금이 이제 확실히 독일은 국립음대다 보니까 없거나 진짜 국립대 수준으로 저렴한 편인데, 일단 저희 학교는 감사하게도 등록금이 없고, 한 학기에 50만 원 정도 내는 거는 다 그 대중교통 티켓값 아니면 뭐 학교 시설 이용비 요 정도 해서 한 학기에 50만 원을 내요. 남쪽 지방 학교들, 바이에른주 남쪽 지방의 학교들은 학기당 이제 1,500유로씩 낸다고 해요. 그게 한 뭐 200만 원 가량, 약 200만 원 가량 한 학기에 그 정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학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한테는 반갑지 않은 사실일 수 있죠. 하지만 언어가 너무 많이 중요했다. 적인 견해로는 베아인스까지 하는 것이 입시 치를 때 안전한 것 같아요. 베아인스를 땄다고 해서 베아인스의 회화 능력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츠바이나 아인스 정도의 말하기가 되는 거라서 최소 베아인스는 좀 돼야 시험 때 좀 더 여유롭게 헤매지 않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치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어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른데 베아인스까지 해놓으면 그래도 웬만해서는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2를 요구하는 학교가 간간히 있어요. 근데 만약 그 학교에 됐다고 해도 베아인스에서 베2니까 해봄직하잖아요. 베아인스를 가지고 입시를 치르는 게 안전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베아인스가 그 시험이 4과목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4개가 다 있어야지 베아인스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베아인스 그렇게 4개를 가지고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이것도 참 썰이 많은데, 저는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원을, 방학 때 독일어 학원도 다녔었고 기초는 독일어 학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려고 할 때는 시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였어서 저는 개인 과외를, 저는 베아인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 직전 한 달은 악기 안 잡고 진짜 매일매일 고시생처럼 진짜 공부에만 매진을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냥 공부할수록. 독일어가 솔직히 좀 쉽지 않아가지고 단어도 뭔가 다 비슷비슷하고 잘 안 외워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 원룸 자취방에서 밥 해먹고 공부하고 다시 밥 해먹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한 달을 다 보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베츠바이 준비할 때도, 그 베츠바이는 독일에서 학교에서 이제 합격을 하고 베츠바이 갖고 오라고 해서 독일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거의 한 3개월 어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악기 안 잡고 3개월은 진짜 독일어에만 매진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점. 어학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학생의 특권이 있다. 일단 대중교통 한 학기에 50만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한 학기에, 독일 전역, 이 도시 포함해서 독일 전역에 있는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연주회나 박물관, 미술관, 심지어 자전거랑 따릉이 같은 자전거, 그리고 아시아마트까지 학생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할인이면 진짜 뭐 연주는 50% 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저는 조성진 연주도 3번가량, 독일에서 3번가량 봤는데 다 10유로대로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풍경도 그렇고 여기에 그런 오페라 공연이나 클래식 공연, 그런 환경도 너무 좋고, 또 독일어라는 언어도 배우고 이 독일이란 날씨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럼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그 작곡가에 대한 이해도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사실 그걸 기대하고 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네, 클래식에 대한 그 리스펙이 굉장히 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냥 저희 학교에서 우리 클래스끼리 그냥 연주하는 학생들 연주인데도 어떻게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찾아와서 가득 메우시고, 막 한 시즌에 10개, 거의 막 10개의 오페라가 동시에 막 공연될 정도로 그런 액티브한 그런 환경? 그런 점이 확실히 클래식의 고장과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그런 리스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오케스트라도 당연히 많겠죠. 진짜 작은 소도시라도 좋은 오케스트라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많고 액티브하다 보니까 연주자들의 일자리도 되게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기회도 많고. 되게 고용 형태가 여기도 다양하고, 아카데미, 프락티쿰, 인턴 활동, 그리고 약간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그런 고용 형식도 있고, 아예 정단원으로 일하는 형식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용 형태마다 오디션들이 개최되니까 학생 입장으로서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볼 기회가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클래식을 배우는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 정서랑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뭔가 배움의 환경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단점.
단점. 일단 첫 번째로 공과금, 전기세랑 난방비가 비싸요. 여기가 사실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유럽이. 근데 그만큼 건물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 정작 살게 되면 너무 추워. 습하고 네, 그런 고충이 또 있더라고요. 행정 처리. 가장 악명 높은 건 사실 비자죠. 그럼 관공서에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변도 늦고 하니까 여기는 뭔가 좀 아날로그 형태라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 진짜 우편으로 뭔가를 처리를 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뭔가 우편으로 보내는 게 좀 더 그런 공식적인 느낌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우편으로 되게 막 중요한 문서도 많이 날아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고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장 보고 그거를 무겁게 들고 집까지 오는 그런 것들이 뭐 악기도 있고 차도 없고 악기에 뚜벅이다 보니까 조금 단점이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때만 조금 한국이 생각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유학을 온 계기는 일단 고등학생 때부터 외국을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어쨌든 클래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유럽에 대한 환상? 유럽의 그런 사진이나 책 그런 거 보면 건물 하나만 봐도 막 클래식이 막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런 기분들. 스위스로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갔었어요. 그를 이제 일주일 하고 나머지 일주일을 혼자 이제 여행을 했는데 스위스 여행을 혼자 했는데 그때 기차에서 클래식을 듣는데 이 풍경이랑 클래식이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유학을 오나 보다. 그걸 계속 잡고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좀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정말 나 오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만족하는 이유는 일단 이전에 말했던 외국에 대한 그런 환상과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다는 것 그리고 그런 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갈증과 호기심도 채워졌다는 거. 외국 생활 플러스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 호기심과 그 경험이 충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솔직히 안 오고 한국에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떨까? 하면서 되게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화 시켰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그 사람들을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그 분들을 되게 이상화 시키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삶에 좀 그런 미련이나 아쉬움이 계속 남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와서 내가 겪고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사인 거예요. 너무 큰 감사. 그 자체만으로 내가 뭐 배워서 뭘 얻었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경험했다는 것 자체 내가 뭔가를 겪어서 안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모든 일들을 나누려면 이틀,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험해서 외국 생활과 외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알고 거기서 깨달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저는 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스트와 좋은 것이 나에게 오려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겪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고군분투해서 이뤄내고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조금 되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담아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혼자서 입시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